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DI 국내 생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업계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빠르면 2주 내에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고한 상반기 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시험 생산 일정을 지킨 것으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는 것이죠.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등 다른 업체의 대응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의 덴틀라이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화재 및 성능 저하의 우려가 낮고 밀도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하면 더 많은,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있죠. 특히 황화물계로 삼성이 결정한 만큼 가격 측면에서 어떻게 낮출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올려드리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는 똑같습니다. 고체이고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그리고 음극재도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음극재에서는 지금 둘 다 고체인데 리튬 금속과 음극재, 실리콘 특히 리튬 금속이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가장 다른 점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자체가 이전에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액체였던 반면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로 바뀐다. 그래서 이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해질 자체로 보면 황화물, 산화물, 고분자 이것을 이용해서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로 나뉘게 되는 거죠. 분리막은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SDI 국내 생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공개입니다. 27일 업계는 삼성 SDI가 최근 경기도 수원연구소 내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고 시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에 들어갔다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K배터리 3사 중 처음으로 국내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파일럿 라인을 착공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 행사는 열리지 않지만 해당 라인에서 생산한 전고체 시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공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준공공사도 열지 않지만요. 유력한 날짜는 오늘 날짜인 28일. 28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7월 1일 창립 5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날 행사에 최윤호 삼성 SDI 대표가 참석해 임직원들에게 창립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SDI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했으나 공장의 완공 및 시제품 공개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말을 아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시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시제품과 양산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이죠. 양산품은 시제품을 바탕으로 기술 공정 등 수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제품과 양산품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이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SDI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삼성 SDI는 이번 시제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으로 계획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한 R&D 및 생산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삼성 SDI가
황화물계로 집중하는데 이 황화물계로 집중하는 삼성 SDI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삼성 SDI 그룹장은 지난 4월에 열린 SNE 리서치 주최로 열린 NGBS 2023 행사장에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스터디가 끝났다. 황화물계로 가기로 했다. 나머지는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고분자나 아니면 다른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황화물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황화물계로 집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완전히 탈바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불연성 고체 사용으로 화재 위험도 없고 냉각 장치도 따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전지의 고용량화, 소형화, 형태의 다양화 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 및 훼손 등에 강하고 분리막 역할을 이 고체 전해질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남는 공간은 양극 활물질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어서 주행 거리도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 두 개를 보여줄 텐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리튬이온과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 비교입니다. 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양극재, 음극재 비슷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해질이 고체냐 액체냐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고체로는 전해질이 고체인데 황화물, 산화물, 폴리머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황화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면서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 양극재와 음극재 여기에 있는 리튬이 자유롭게 이온 이동을 하지만 만약 분리막이 찢어지면 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리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하면서 이 고체라는 것은 좀 딱딱한 제품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이동이 좀 원활치 않아서 지금 예상외로 전극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황화물이 이 대체제로 쓰이고 있어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죠. 똑같은 전고체 배터리도 이러한 NCM 배터리인데 액체 전해질이 들어갔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갔냐 이 차이죠. 여기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일단 NCM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일단 일반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NCM 배터리죠. NCM 배터리이지만 중간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 볼 때 여기에 간극이 조금 남아있죠. 여기는 무조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극을 둬야 되는데 여기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간극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빽빽하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면 수율도 높아지고 다른 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건 바로 이동 거리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해질 부분입니다. 전해질 종류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자, 그러면 첫 번째 황화물계입니다. 황화물계는 높은 이온 전도, 양산의 적합성 등이 강점입니다. 이온 전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수분에 취약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이죠. 그러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단가입니다. 황화물의 특성상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높은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삼성 SDI가 놓여 있는 당면 과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NCM 배터리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덜 사용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황화물과 지금 NCM 배터리만큼만 가격이 떨어져도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산화물계. 산화물계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우위가 있습니다. 대신 연성이 부족하고 전해질과 전극 간 접촉이 쉽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면서 지금 출력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고분자계입니다. 고분자계는 기존 NCM 배터리의 양산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는 이온 전도가 낮은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이온 전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출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낙점했습니다. 응용처는 IT나 ESS,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차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설정을 했죠. 안그룹장은 우리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기반으로 전고체 전지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까도 언급해드렸죠. 기존의 NCM 배터리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들어가는 그 내부 물질을 전고체 배터리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또한 2025년 전고체 전지 관련 소재 공급망 확보 등 생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지금 삼성 SDI 이야기는 들었고, 그러면 다른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삼성의 이러한 차후 전략, 가격을 낮추기 위한 차후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로 목표를 전하고 전고체 전지 전극 단계에서 습식과 건식, 투트랙으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국내 배터리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고분자계와 황화물계 이 두 방식을 동시에 연구 중입니다. 장학진 LG에너지솔루션 팀장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는 2030년까지도 어렵다라고 피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황화물계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죠. NCM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지난해부터 쉽지 않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시인한 걸 언급하면서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이죠. 최영민 LG화학 전문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전기차에 바로 투입은 어렵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먼저 소형 전지 및 ESS 등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IT나 ESS의 사용을 먼저 배제하고 지금 전기차로 먼저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K온은 2024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8년에는 상용화에 돌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죠. 이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는 NCM이 대세, 삼성 SK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 도래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대중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리가 확 늘어나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밀도를 촘촘하게 박아서 완전히 전고체 배터리로 다 감싸할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로 다 감싸게 되면 지금 현재 뭐 800kW대의 그 전기차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kW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나오기만 하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SN리서치는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부터 양산이 시작돼 2035년 전체 배터리 시장의 10에서 1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지금 아주 고성능의 전기차부터 먼저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테크X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1년 80억 달러, 약 10조 4,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LF 배터리, 그리고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지만 LFP, NCM, 그리고 NCM에서도 한 단계 높은 전고체 배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NCM 배터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구반반 배터리가 지금 NCM 배터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구반반 배터리로 만들면서 코발트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조금 낮춘 상황입니다. 가격을 조금 낮췄고, 여기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게 되면 효율은 더욱더 극대화가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황화물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뭐 고분자계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지만 가장 실용성이 있는 것은 황화물계로 지금 보이고 있고, 황화물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황화물계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화물계로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황화물계 물질을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 이 배터리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